저희가 워낙에 다룰 이야기도 많고 워낙에 빌런들이 많다 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를 많이 못 다뤘었어요. 맞아요. 근데 해도 너무한 곳이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로부터 인권 탄압받고 하는 사람들 보호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데인데 여기서 지금 최근에 가장 열심히 했던 게 바로 내란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거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고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떤 회의를 통해서 이따위 결정이 나왔던 것인지 궁금해하던 참 JTBC가 회의 녹음을 입수를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대박이야. 제정신 아닌 것 같아. 자, 변태 업소 단속에 걸렸던 검사 출신 김용원 이분이 상임위원입니다. 상임위원. 자, 이분이 내란 사령관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해요. 진짜 어이가 없죠. 자, 그 회의에 녹음됐던 내용이 공개됐거든요. 그 일부 듣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속 상태에서 나오는 겁니다. 보수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의 의견 표명을 할 필요가 있고, 수임한 국군 지휘하는 최고급 지휘관을 갖다가 언론에 노출될 때 수갑을 채운 상태를 노출할 필요가 없죠. 와, 김용원 상임위원은 내란 장성들의 인권을 저렇게 걱정해. 가둬둬서도 안 되고 수갑 채워서도 안 된다. 저렇게 아주 행여나 다칠까봐 저렇게 아주 전전긍긍합니다. 내란 이후에 최고급 지휘관이라는 단어 써가면서 최고급 지휘관. 내란 장성들한테 정말 어이없죠. 참고로 저분도 인권위 2인자인데 검사 출신이죠. 검사 출신. 변태 영업 단속에 걸렸던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인권위원회 1인자부터 얘기 안 할 수 없죠. 안창호 인권위원장. 이름 바꿔야 돼. 이분이 원래 어디 소속이었죠? 서울 검찰청 출신의 검사입니다. 물론 그 뒤에 헌법재판관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인권이 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추구했던 인권위원회 상에 부합하는 인권위원장의 인권위원인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볼 땐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맞지 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안창호 위원장도 예를 들어서 예전에 교회 나가서 간증하면서 동성애를 비판할 권리를 우리가 보장받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던 분인데다가 또 검사인 상임위원을 또 배정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잠깐 하나만 더 잔소리를 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뭐 하는 데냐라고 하면 유엔의 유엔 인권위원회가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되게 중요한 데거든요. 여기에서 전 세계에다 지부를 둘 수가 없으니까 각 나라마다 전 세계 인권 표준인 유엔의 표준을 달성할 걸 목적으로 해서 국가마다 인권위원회가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른 부서보다 더 유엔하고 가깝게 해야 되고 소위 말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였겠지. 매우 몹시 마음이 불편했겠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인권위원회 정반대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한 거고, 지금 이제 JTBC 칭찬을 방금 하셨지만 이 녹음을 JTBC가 들어가서 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누군가 했겠지. 그러니까 제 말은 원래 인권위원회에서 정말 인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발언을 듣고 분개한 끝에 이런 폭로가 나왔다고 저는 보는 그렇게 보입니다. 뭐 이분이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거의 어떤 의미에서 인권위원회 할 때마다 정말 건건이 뉴스를 만드셔서 상임할 때마다 가서 앉아 있으면 뒷목 잡고 있다가 내려오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지옥이겠죠. 몇 가지 뭐 좀 사례를 한번 좀 소개를 할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일단 그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출 보고서에다가 이거 심의를 하는데 일본 정부의 성노예 문제 관련돼서 진상 규명도 해야 되고 피해자 사과 배상을 촉구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논의를 하는데, 이건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김영원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발언을 제가 그대로 따옴표로 따서 이분 불안하다. 이분 검사시라서 검사 출신의 변호사라서 발언 틀리고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아주 건조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평가하지 않고.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일본군 성노예 타령을 언제까지 할 거냐.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분이 인권위원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도 저렇게 말하면 욕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출 보고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발언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기자분들에게도 한마디 일침을 날리셨는데, 자, 2024년 6월의 얘기입니다. 상임위 비공개로 전환을 하면서 한겨레하고 경향신문을 거론하면서, 이것도 또 제가 인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하지 않고, 기레기들이 들어와 방청하고 쓰레기 기사를 쓴다. 이런 상황에서 방청을 허용할 이유가 있냐. 그러니까 언론이 인권위에서 무슨 이야기가 벌어지는지를 듣고 그걸 비판적인 기사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분은 기레기, 쓰레기, 방청 허용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두 번째 발언은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인권단체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것도 인용입니다. 따옴표로. 인권 장사치들이 방청을 하고 회의 내용을 왜곡하고 무분별하게 인권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작태가 벌어진다. 하나만 더 하죠.
자, 군 인권센터가 이제 박정훈 대령 관련돼서 인권위에 긴급 구제 신청을 했는데 이걸 기각하는 과정에서 그건 또 기각했어요?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거 왜 기각했는지 우리가 따져 물을 때였어요. 요건 24년 7월에 따져 물었던 건데, 자, 이 과정에서 보면 이종섭 장관처럼 80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냐라고 이제 서미화 의원이 이분이 또 인권위 아주 전문이시거든요.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인권위는 인권 좌파들의 해방구가 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두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인권위원회를 어떻게 할 목적으로 이런 사람들 보내는지를 보면 딱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자들의 인권만 중요한 게 여기는 사람들은 모인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아까 내란 장성들의 인권 너무 소중하게 다뤘던 분이잖아. 그런데 자신과 생각이 다른 자신의 동료, 다른 인권위원회 인권에 대해서는 아주 하찮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원민경 인권위원이 아까 저 자리에 방청을 위해서 회의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쫓아냅니다. 그것도 이 녹음으로 남아 있었는데요. 그 녹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서 저는 투쟁할 의무가 없습니다. 국장, 저희 중국 경찰서에 연락하세요.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지금 연락하시라고. 김영환 의원님은 국민의 세금으로 상임위원을 일하고 계십니다. 국민을 고통과 시름에 빠지게 하는 행동들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남불식의 국민 이야기 제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세요. 저분은 결국은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지금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하잖아요. 국가 권력기관에 취임하는 장관들이 사생활이라는 거를 내세워가지고 검증을 거부하면 안 되는데 그걸 거부했던 정부가 윤석열 정부입니다. 장관 가면서 검증한다고 하니까 이건 내 사생활이야. 그거 사생활 운운할 사람은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권이라는 거를 저 계엄에 참여했던 사령관들한테 붙일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인권이라고 말하는 거지 국가 권력을 가진 사람을 인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게 인권이고 그 인권을 보호하라고 만든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예요. 근데 지금 저기 있는 저 김용원이라는 저분은 완전히 지금 권력의 도구로 인권을 이용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런 식으로 해온 것이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수준이었고 민낯이었고 저는 상징 같은 인물이다. 저는 뭐 따끈한 또 인권위원 무시 발언 하나 또 소개를 하나 해드리면 이것도 한겨레신문 기사인데요. 인권위 직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6월 19일에 있었던 일인데 인권위 25차 상임위원회에서 남규선 이분은 상임위원이 또 있어요. 다른 남규선 동료 상임위원이죠. 에게를 향해서 입 좀 닥쳐라 라고 발언을 하면서 남 의원이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상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현행범이다라고 하면서 범죄 행위를 한 것처럼 몰아붙였다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인권위원들이 기자에게 제보를 해서 이게 또 보도가 됐습니다. 그 자리에 남창호는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있을 때도 말씀드렸던 거 있던 것도 있고 없던 것도 있고 소위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건 이제 주로 이렇게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이시기 때문에 기관장이니까요 안창호 위원. 그러니까 전체 회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어. 한마디가 진땀이 흐르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라는 게 이게 참 정말 코미디지. 가장 반노동적인 사람이 노동부 장관 김문수. 그리고 내 관점에서는 가장 반인권적인 사람들이 인권위원으로 다 들어가 있고 아주 정말 재밌는 그런 정보였습니다. 정말 인권과 사회적 약자들을 모독하는 인사인 거예요. 결국 강자들을 대변하려고 지금 저 자리에 가가지고 발언과 행동도 똑같지 않습니까?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인사 중에 한 명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환율이 오르길 바라는 최상목이 앉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인권 관련해서 딱 하나만 더 얘기하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보수 진보할 것 없이 동의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검사 출신의 인권위원이 이번에 이런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올해 2월 5일에 페이스북에다가 본인이 직접 쓴 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된다. 너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검사를 했던 거고 우리나라 인권위원인 겁니다.